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브라우저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웹스피치 API를 활용한 음성 인식 구현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의 기본 원리부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6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학습해 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웹스피치 API 소개로 시작하여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 스피치 레커그니션 객체 생성, 기본 설정 및 속성, 이벤트 리스너 등록, 실시간 음성 인식 구현,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 처리, 에러 처리 전략, 보안 및 HTTPS 요구사항, 모바일 서파리 대응, 그리고 성능 최적화까지 총 12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각 주제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웹스피치 AP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피치 API는 웹 브라우저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강력한 브라우저 내장 API입니다.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하여 음성 메모, 실시간 자막, 음성 명령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브라우저 자체에서 제공하며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스피치 API는 크롬과 엣지에서 완전히 지원되며 사파리도 지원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폭스는 아직 이 AP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호환성 체크를 수행하고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한 폴백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드로 브라우저 호환성을 체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객체에서 스피치 레커그니션 또는 웹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확인합니다. 크롬과 엣지는 웹키트 접두사가 붙은 웹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사용하고 표준을 따르는 브라우저는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논리오어 연산자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여 어느 것이든 존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음성 인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폴백 UI를 표시합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을 확인한 후에는 스피치 레커그니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객체를 통해 음성 인식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우선 확인하고 없으면 웹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뉴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레커그니션 객체를 생성하고 기본 설정을 구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 스피치 레커그니션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컨티뉴어스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연속 인식 모드가 활성화되어 사용자가 말을 멈춰도 계속 인식합니다. 인터럽 리절츠를 true로 설정하면 중간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랭 속성은 KOKR로 설정하여 한국어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맥솔터너티브즈는 인식 결과에 대한 개수를 지정하며 1로 설정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하나의 결과만 받습니다. 컨티뉴어스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티뉴어스를 true로 설정하면 연속 인식 모드가 활성화되어 사용자가 말을 멈춰도 음성 인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반면 펄스로 설정하면 한 번의 발화 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실시간 받아쓰기나 긴 음성 메모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true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짧은 음성 명령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펄스가 더 적합합니다. 인터럽 리절츠 속성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 리절츠를 true로 설정하면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인식 중간 단계의 임시 결과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가 타이핑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음성 인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 속성과 언어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랭 속성으로 인식할 언어를 지정합니다. KOKR은 한국어, NUS는 미국 영어, 자JP는 일본어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언어 코드를 설정하는 것이 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면 음성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절트 이벤트는 음성 인식 결과가 생성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이벤트 리절트 베어를 순회하면서 각 결과의 트랜스크립트 속성으로 인식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어레이 프롬으로 베어를 변환하고 매프로 텍스트를 추출한 후 조인으로 하나의 문자열로 합칩니다. 에러 이벤트는 음성 인식 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며 이벤트 에러 속성으로 에러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 이벤트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절트 이벤트는 음성 인식이 진행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이벤트 리절트는 스피치 레커그니션 리절트 리스트 배열 형태이며 각 항목은 스피치 레커그니션 리절트 객체입니다. 이즈 파이넬 플래그로 최종 결과인지 중간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트랜스크립트 속성으로 인식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저장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구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절트 이벤트 핸들러에서 인터럼 트랜스크립트와 파이널 트랜스크립트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벤트 리절트 인덱스부터 시작하여 리절트 베어를 순회하면서 각 결과의 이즈 파이넬 플래그를 확인합니다. 이즈 파이넬이 true면 파이넬 트랜스크립트에 추가하고 펄스면 인터럼 트랜스크립트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결과를 각각 다른 스타일로 UI에 표시하면 사용자가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커그니션 스타트 메서드로 음성 인식을 시작하고 레커그니션 톱 메서드로 중지합니다. 스타트를 호출하면 브라우저가 마이크 권한을 요청하며 사용자가 허용해야 음성 인식이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권한을 거부하면 not allowed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버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인식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스톱과 어버트의 차이는 스톱은 현재까지의 결과를 처리한 후 중지하지만 어버트는 결과 처리 없이 즉시 중단한다는 점입니다. 음성 인식 시작과 중지를 토글 방식으로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즈 리서닝 변수로 현재 인식 상태를 추적합니다. 타겟 레커그니션 함수에서 이즈 리서닝이 true면 레커그니션 톱으로 중지하고 펄스로 변경합니다. 펄스면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 레커그니션 스타트로 시작하고 true로 변경합니다.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인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스타트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하나의 버튼으로 시작과 중지를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러 처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피치 API는 다양한 에러 타입을 제공합니다. 노스피치는 음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오디오 캡처는 마이크에 접근할 수 없을 때, not allowed는 사용자가 마이크 권한을 거부했을 때 발생합니다. 각 에러마다 적절한 사용자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에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에러 타입별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이벤트 핸들러에서 에러 메시지즈 객체로 각 에러 타입에 대한 한국어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노스피치는 음성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캡처는 마이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not allowed는 마이크 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로 매핑합니다. 이벤트 에러로 에러 타입을 가져와서 에러 메시지즈에서 해당 메시지를 찾고 없으면 기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쇼에러 토스트 함수로 사용자에게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HTTPS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피치 API는 보안상의 이유로 HTTPS 환경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음성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입니다. 로컬 개발 시에는 로케로스트에서 HTTP도 허용되지만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때는 반드시 SSL 인증서를 적용한 HTTPS가 필요합니다.
HTTP 환경에서는 마이크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서파리의 제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서파리에서는 사용자 제스처, 즉 터치나 클릭 이후에만 음성 인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로드될 때 자동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Not Allowed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도 없이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파리의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서파리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버튼 클릭 등의 사용자 제스처를 통해 음성 인식을 시작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폴백 UI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팍스처럼 웹스피치 API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해서는 폴백 UI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PI 지원 여부를 체크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음성 입력 버튼 대신 일반 텍스트 입력 창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동일한 작업을 텍스트 입력으로 수행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유지됩니다. 에러 메시지만 표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성능 최적화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는 앱 초기화 시 한 번만 수행하고 결과를 전역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은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에서 브라우저를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정보입니다. 매번 윈도우 객체를 확인하고 조건문을 실행하는 것은 작은 오버헤드지만 불필요한 연산입니다. 특히 음성 입력 버튼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누적되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번 체크한 결과를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웹스피치 API의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성 메모 앱에서는 사용자의 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자막 생성 서비스에서는 강의나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 자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앱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검색창에 음성 입력 기능을 추가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타이핑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실전 사례에서 웹스피치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웹스피치 API의 스피치 레커그니션 객체를 생성할 때 브라우저 호환성을 고려한 코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를 잘 살펴보고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크롬과 엣지는 외부키트 접두사를, 표준 브라우저는 접두사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칸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 윈도우 스피치 레커그니션 윈도우 웹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 형태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크롬과 엣지는 웹키트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표준을 따르는 브라우저는 스피치 레커그니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논리오어 연산자로 2가지를 모두 확인하여 생성자 함수를 참조해야 대부분의 모던 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뉴 스피치 레커그니션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모바일 서파리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구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약사항은 무엇일까요? 서파리의 보안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 잘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바일 서파리는 보안 및 사용자 경험 정책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제스처, 즉 터치나 클릭 이후에만 음성 인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로드 시 자동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도 없이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버튼 클릭 등의 사용자 제스처를 통해 시작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스피치 레커그니션 객체의 기본 설정값 중 컨티뉴어스, 인터럽 리절츠, 랭 속성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연속 인식 여부를 결정하고 인터럽 리절츠는 중간 결과 표시 여부를 결정하며 랭은 인식할 언어를 의미합니다. 컨티뉴어스를 true로 설정하면 음성 인식을 계속 진행하고 인터럽 리절츠를 true로 설정하면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인식 중간 단계의 임시 결과도 표시하며 랭으로 어떤 언어로 음성을 인식할지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KOKR은 한국어, NUS는 미국 영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웹스피치 API를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로컬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각각 요구되는 보안 조건은 무엇일까요? HTTPS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웹스피치 API는 보안상의 이유로 HTTPS 환경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개발 편의성을 위해 로컬 개발 시에는 로컬호스트에서 HTTP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배포 환경, 즉 프로덕션에서는 반드시 SSL 인증서를 적용한 HTTPS 환경이 필요합니다. HTTP로 배포하면 마이크 접근 권한 자체가 차단되어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파이어팍스 브라우저에서 웹스피치 API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폴백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라우저 호환성을 체크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 UI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성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에러만 표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일반 텍스트 입력 창으로 자동 전환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폴백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퀴즈입니다. 웹스피치 API의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를 앱 초기화 단계에서 한 번만 수행하고 결과를 전역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능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은 사용자가 동일한 세션에서 브라우저를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앱 초기화 시 한 번만 체크하고 그 결과를 전역 상태로 저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번 윈도우 객체를 확인하고 조건문을 실행하는 것은 작은 오버헤드지만 불필요한 연산이며 특히 음성 입력 버튼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누적되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체크한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스피치 API를 활용한 음성 인식 구현 방법을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부터 실시간 음성 인식, 에러 처리, 보안 요구 사항, 모바일 대응, 성능 최적화까지 실무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음성 인식 기능을 자신 있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